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 민진당 탈원전 정책 유지, TSMC와 삼성전자에 관한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만 TSMC와 경쟁하는 한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서 오늘 정리해 봅니다. 1번부터 57번까지는 대만 탈원전 히스토리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아시는 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 공부로 삼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1번 5월 24일부터 대만에서 AI 트렌드 인사이트 서밋이 개최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곳에서 향후 10년간 AI 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 문제다. 대만은 반드시 원자력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대만 정부의 탈원전을 저격한 것입니다. 대만의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이 2016년부터 탈원전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고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6기의 원전을 수면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2025년 5월 17일 마지막 원전인 마한산 원전 2호기가 멈추면서 원전 발전이 제로가 되었고 대만은 공식적인 탈원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원자력 발전이 이슈가 되는 것은 TSMC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대만 전체 전력의 12.5%를 TSMC 한 개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대만 내 TSMC 공장 증설을 감안하면 2030년에는 TSMC가 대만 전력을 전체 24%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TSMC 외에도 대만의 산업용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이런 거죠. 현재 12.5%의 전력을 써서 뭔가를 생산해요. 그런데 그 두 배가 2030년에 24%로 됩니다. 그럼 즉 두 배나 넘게 뭔가를 생산한다는 거고 캐파가 그만큼 늘어나니 두 배가 넘게 뭔가 생산해서 누군가한테 팔겠죠. 이게 주식의 포인트 아닌가 합니다. 지금 2025년인데 5년 투자하면 적어도 두 배 정도 가지 않나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2024년 5월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사에서 대만을 인공지능 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즉 AI 섬이요. AI가 전기 먹는 하마인 게 바로 문제였죠. 기존 반도체에 AI 인프라가 추가되면 대만의 전기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즉 TSMC뿐만 아니라 AI 인프라까지 추가되는 거죠. 대만의 경쟁력 중 하나는 낮은 전기 요금이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일반 산업용 전기 요금은 비교해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킬로와트당 139원인데 대만은 105원입니다. 야간 전력을 비교해도 한국이 102원, 대만이 70원이며 초고압에 들어가는 대규모 공장은 한국이 94, 대만이 66에서 88원 수준입니다. 월 100만 킬로와트의 산업용 고압을 사용하면 한국이 14원의 전기료가 나오는데 대만은 10.5억 원 정도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14억과 10.5억, 4억 차이네요. 엄청납니다. 대만의 전기요금이 크게 낮아 보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오른 요금입니다. 대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15%, 2023년 17%가 인정되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죠. 2024년에 평균 15%가 올랐고 2025년에 10%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합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한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은 24년에 최고 인상률 25%가 적용되어 전기료 부담이 올라가고 있죠. 대만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높이는 쪽으로 요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계속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2024년까지도 대만과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만의 10에서 15%가 저렴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실행되면 산업용 전기요금 측면에서 한국과 차이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다라는 말은 또 포인트는 뭐죠? 그동안의 경쟁력이 이게 아래 써있네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TSMC의 경쟁력 중 하나인 삼성전자보다 낮은 전기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단은 2016년으로 올라갑니다. 2016년 1월 대만의 민진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탈원전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 큰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자 차이잉원, 그때도 이거 읽기 힘들었어요. 차이잉원 전 총통은 2025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차이잉원은 원전을 없애고 대만의 에너지 믹스를 LNG 50%, 석탄 30%, 재생에너지 20%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당시 대만에는 6개의 원전이 가동되어 있었고 신베이지의 신규 원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개의 원전 중 5개의 원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건설 중이던 신베이시의 신규 원전은 9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됩니다. 6개 원전 중 5개의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다 보니 대만의 남은 원전은 핑둥현에 있는 마한산 원전 2호기가 1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5월에 마지막 남은 1개의 원전이 가동이 중단됩니다. 탈원전을 시작하기 전에 대만전력 발전에서 20%를 차지하던 원전 비중이 0이 된 것입니다. 대만의 고민은 탈원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신생에너지에서 예상했던 발전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생에너지를 25년까지 25% 비중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25년 상반기에도 13%에 불과합니다.
석탄 발전도 친환경 이슈로 중단하다 보니 대만은 LNG로 전체 발전의 87%를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전투라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LNG 가격이 오르자 LNG의 100%를 수입하는 대만전력공사의 적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친환경 이슈로 중단했던 석탄 발전을 재개하면 석탄 발전 비율을 35%까지 올렸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대만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2024년에 총통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있다 보니 가정용은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이 중단된 이유죠. TSMC의 영업이익률은 좋으니 전기요금 조금 더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전도 문제입니다. 전력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정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 그래도 전기가 부족한데 마지막 원전이 중단되었으니 대만의 전력 예비율은 7%대가 됩니다. 수백만 가구 이상의 정전 피해를 보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2019년 이후 4차례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 총통이 선출된 라이칭더는 본인의 임기 이후인 2030년에 원전 재개를 논의해보자는 수준입니다. 논의를 시작해도 원전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탈원전 선언 이후 대학의 원자력 학과들이 사라지고 기존 원자력 인력들이 원전을 운용하는 해외로 이직해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죠. 산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대만은 원자력 발전 대신 LNG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NG는 쉽게 기화되는 성질이 있어서 원유처럼 장기간 보관을 하기 힘든 에너지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LNG를 바로 수입하고 있어서 대만의 LNG를 저장 용량은 11일분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11일 이상 봉쇄하면 에너지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구조죠. 대만의 약점인 LNG에 의존하는 전력이고 중국이 대만을 포기하고 바다를 봉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죠. 2025년 8월 대만 1야당인 국민당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상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신규 내용입니다. 59번입니다. 2025년 5월 가동을 중단한 남부 마한산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투표였지만 실제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향 투표를 묻는 것이었죠. 대만은 2021년 4호기인 룽먼 원전의 재가동 여부로 비슷한 국민투표를 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룽먼 원전은 건설비 9조 원을 투입해서 1999년에 공사를 시작한 원전입니다. 9조 원이라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준공을 완료했고 상업 운전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탈원전으로 가동을 중단한 원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재가동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재가동 찬성 38.5%, 반대 61%로 룽먼 원전의 재가동이 부결되었고 영구 가동 중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2025년 8월 23일 3호 원전인 마야난 원전 재가동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죠. 집권당 민진당은 모두가 함께 원전 재가동에 반대표를 던지자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투표 결과 585만 3,125표가 유효표로 투표되었고 찬성 434만 1,432표 74%가 나왔습니다. 와우. 반대 151만 1,693표 25%가 나왔습니다. 4년 만에 국민투표 결과 극적으로 바뀐 것이죠. 찬성표가 74% 나왔지만 원전 재가동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투표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를 단순하게 앞서는 것을 넘어서 총 유권자의 25%를 넘어야 통과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만의 유권자는 2천만 명으로 국민투표가 통과되려면 500만 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74%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지만 찬성표가 434만 1,432표밖에 되지 않아서입니다. 국민투표에 통과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과는 되지 못했지만 국민 대다수의 탈원전 반대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진당의 텃밭인 대만 중남부도 60% 이상이 찬성했고 마한산 원전이 있는 핑둥가시 58%의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진당의 라이징더 총통은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원전 안전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문제다. 미래의 원전 기술이 더 발전하고 핵 폐기물이 줄어들며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진다면 선진적인 에너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의향을 파악했죠. 그러면 다음 우리나라 치면 대선이나 이런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걸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대만은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총통을 대통령이라고 하죠. 선거를 동시에 하는 나라입니다. 다음번 선거가 2028년이라 집권 민진당으로서는 시간이 많은 남은 상황입니다. 대만의 탈원전 기조가 한동안은 유지될 것 같고 TSMC와 경쟁력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고맙지 뭐. 제가 민진당이라면 이거 빌드업 서서히 해가지고 탈원전 자기들이 냈던 정책을 뒤집는 건 좀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좀 빌드업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댓글 딱 하나만 읽어보고 마쳐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재생에너지로 비트코인 채굴하고 AI 인프라 시설로 탈바꿈하는 심상치 않네요. 그래요? 이거 한번 검색해볼까? 아이렌이라고 하는데요. 네,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아래 댓글 이거 중요한 것 같네요. 버핏이 상사 비중을 또 늘렸더라고요. 미쓰비시 보유율이 10%를 넘겼네요.
네, 이것도 9.9%에서 일본과 아주 긴밀한 계약을 했죠. 법까지 바꿔가면서 보유율을 늘리고 있는 우리 버핏 상사님. 네, 이런 지식도 사실 제가 메르님 글을 읽고 알게 된 거죠. 네, 정말 날마다 읽으면 날마다 경제 지식이 증가하는 거 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